야, 이게 얼마만이야? 내 술 한 잔 받아! 강태준과 그 일당은 동물원 원숭이 보듯 나를 보며 웃어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겠죠. 저는 그저 조용히 얼굴을 닦으며 명함 한 장 내려놓고 연회장 장소를 씁쓸하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경찰청 조직범죄수사대 총경 33년 경력의 베테랑 박진수입니다. 저는 1년 전 그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40년 전 학교 일진이었던 강태준이 내 여동생 인생을 송두리째 파국으로 몰아간 죄값에 대해 청산할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저의 40년 동안 문드러졌던 속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일진 녀석과의 싸움이 꽤 길어졌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중학생이 겪기엔 너무도 충격적이었던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서울 외곽정신병원. 가을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죠. 박진수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 407호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문패에는 박지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55살. 경찰청 조직범죄수사대 총경. 33년의 경찰 생활 동안 수많은 범죄자를 검거했지만 이 문 앞에 설 때만큼은 언제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수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죠.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53살 박지혜. 진수의 여동생이었습니다. 흰색 환자복을 입은 지혜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저 먼 곳에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요. 지혜야. 진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어요. 오빠, 왔어?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았죠. 진수는 의자를 당겨 지혜 옆에 앉았습니다.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응, 오빠 왔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빠, 무서워.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40년째 반복하는 말이었죠. 진수는 지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미안해, 지혜야. 오빠가 그때 지켜줬어야 했는데.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가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죠. 진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딸기맛 사탕이었어요. 지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였죠. 지혜야, 오빠가 사탕 가져왔어. 지혜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사탕 봉지를 바라봤어요. 딸기 맛? 응, 딸기 맛. 진수는 사탕 하나를 까서 지혜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혜는 사탕을 입에 넣었어요. 잠시 후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맛있어. 진수는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저려왔어요. 지혜야, 오빠가 이제 끝낼 거야. 지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뭘? 그 사람.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 순간 지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탕을 뱉어낼 듯 헥헥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서워. 무서워. 오빠. 지혜야, 괜찮아. 괜찮아. 진수는 지혜를 꽉 안아줬습니다. 지혜는 진수의 품에서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지혜야. 오빠가 지켜줄게. 이번엔 꼭 지켜줄게.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안정제를 놓았죠.
지혜는 천천히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지혜가 잠들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1시간 후 병실을 나온 진수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강태준, 이번 주면 끝이야. 월요일 아침 경찰청 조직범죄수사대 총경실. 책상 위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진수는 두툼한 수사보고서를 펼쳤어요.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대륙건설 불법 용역 및 사채업 수사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죠. 강태준, 대륙건설 대표이사, 55살, 중견 건설사를 이끄는 사업가. 겉으로는 성공한 기업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끔찍한 범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 폭행 사건 23건, 불법 용역 조직을 동원해 재개발 반대 주민들을 협박 및 폭행, 70대 노인 갈비뼈 골절, 50대 여성 안면 타박상, 사채업 피해자 목록, 고금리 사채로 서민 300여 명 파산, 담보 부동산 강탈, 피해자 3명 자살, 회사 자금 불법 조달, 횡령 50억 원, 배임 30억 원, 사채 자금 세탁,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은폐, 안전 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고 3건, 유족에게 돈 주고 합의 은폐. 진수는 파일을 덮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강태준이 직접 지시했다는 물적 증거, 녹음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총경님, 우편물입니다. 후배 형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진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고급스러운 크림색 봉투였습니다. 금박으로 인쇄된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인성중학교 1985년 졸업 40주년 동창회. 진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0년.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초대장을 펼쳤습니다. 참석 예정자 명단이 나왔어요. 20명 남짓한 이름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명단 한가운데 진수의 시선이 한 이름에 못 박혔습니다. 강태준 마이너스 대륙건설 대표이사.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진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위장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 이름 3글자만으로도 15살 소년으로 되돌아가는 기분이었죠. 진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을 펼치자 명함과 신용카드 사이에 작은 무언가가 끼워져 있었어요. 분홍색 머리핀, 40년 된 머리핀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이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색도 많이 바랬어요. 하지만 진수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소중한 것이었죠. 1982년 가을, 여동생 지혜가 학교 화장실에서 괴롭힘 당할 때 바닥에 떨어진 머리핀. 진수는 그 머리핀을 40년간 지갑 속에 간직해왔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날의 무력함을, 그날의 죄책감을, 그리고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맹세를요. 진수는 머리핀을 쓰다듬었습니다. 지혜야, 이제 끝이야. 오빠가 반드시 그 새끼를 잡을 거야. 초대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죠.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장소 그랜드 서울호텔 연회장. 진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어요. 김 팀장 나야.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1982년 가을,
인성중학교 1982년 10월 인성중학교 3학년 2반 교실은 가을 햇살이 들어왔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15살 박진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운동장에서는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었죠. 그중 한 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학년 여학생들이었어요. 파란 체육복을 입고 피구를 하고 있었죠. 그중 한 명, 환하게 웃으며 공을 던지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박지혜, 진수의 여동생이었어요. 13살, 중학교 2학년, 밝고 명랑한 아이였죠. 친구들과 웃으며 노는 모습이 햇살처럼 빛났습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지혜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 서 있는 남학생 무리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키 큰 남학생 하나가 담배를 피우며 여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뻔뻔하게 담배 연기를 내뿜었죠. 강태준, 3학년 5반.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일진이었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강태준의 시선이 지혜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제발, 제발 아니길. 하지만 진수의 바람과 달리 강태준은 친구 2명과 함께 여학생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수는 숨을 죽였어요. 점심시간 복도에서 들린 비명. 땡.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진수는 도시락을 꺼내려다 말았어요. 갑자기 가슴이 불안했거든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누구는 매점으로, 누구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진수는 2학년 교실이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복도 끝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혜였어요.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죠. 진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혜를 부르려다 말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강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였죠. 강태준이 지혜를 발견했어요. 야, 너. 지혜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박지혜 맞지?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빠가 3학년 2반 박진수? 응. 강태준이 씩 웃었습니다. 내 오빠 알아. 맨날 조용히 구석에 처박혀 있는 애. 그 오빠 동생이 이렇게 예쁘네. 지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나가야 해. 잠깐. 강태준이 지혜의 팔을 잡았습니다. 돈 있어? 나 지금 배고픈데. 나 돈 없어. 거짓말. 가방에 있잖아. 강태준이 지혜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안 돼. 지혜가 비명을 질렀어요. 진수는 교실 문틈에 숨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나가야 해. 지혜를 도와줘야 해.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무서웠어요. 저 인간한테 대들었다가는 자신도 맞을 게 뻔했죠. 강태준은 지혜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네. 5,000원. 지폐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돌려줘. 그거 내 급식비야. 급식? 너 살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강태준의 친구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강태준은 빈 가방을 지혜에게 던졌습니다. 다음 주에 또 줘. 알았지? 싫어. 뭐? 강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간 그가 지혜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인연이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야. 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미안해. 강태준은 지혜를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리 와봐. 내가 몇 년 전에 태어났는지 가르쳐 줄게. 여자 화장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도는 조용해졌어요. 진수는 화장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지혜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오빠. 지혜가 오빠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안에서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2만 원 가져와. 안 가져오면 내 얼굴에 칼자국 낼 거야. 싫어. 제발. 싫어. 그럼 내 오빠한테 말할래? 내 오빠 박진수도 나한테 찍히면 재밌을 것 같은데? 지혜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진수는 문손잡이에서 손을 뗐어요. 뒤로 물러섰습니다. 교실로 도망쳤죠.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지혜야. 오빠가 겁쟁이라서. 미안해. 5분 후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나왔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죠. 바닥에는 분홍색 머리핀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잡아당기다 떨어진 거였어요. 진수는 복도로 나가 그 머리핀을 주었습니다. 손으로 꽉 쥐었어요. 잊지 않을 거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6개월 후 1983년 봄. 그날 이후 지혜는 매주 강태준에게 돈을 빼앗겼습니다. 2만 원, 3만 원, 5만 원.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지혜는 집에서 몰래 돈을 훔쳤습니다. 엄마 지갑에서, 아빠 책상 서랍에서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어느 날 지혜가 돈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은 화가 났어요. 방과 후 학교 뒤편 담벼락으로 지혜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때렸죠. 얼굴을, 배를, 팔을. 지혜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피가 났습니다. 진수는 그날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나가지 못했어요. 무서웠습니다. 1983년 4월 옥상에서 봄이 왔지만 지혜는 웃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오더라도 고개를 숙이고 다녔죠.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먹지 않았어요. 진수는 걱정이 됐지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물어보면 자신이 겁쟁이라는 게 들킬까 봐요. 4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옥상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진수도 따라갔어요. 옥상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난간 위에 한 여학생이 서 있었어요. 박지혜였습니다. 진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지혜야. 진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오빠. 지혜야, 내려와. 제발. 무서워. 오빠. 너무 무서워. 지혜야. 선생님들이 달려왔습니다. 한 선생님이 재빨리 지혜를 붙잡았어요. 지혜는 선생님 품에 안겨 울부짖었습니다. 무서워. 죽고 싶어. 무서워. 병원, 그리고 무너진 가족. 지혜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신체적 부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정신이 무너져 있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한 트라우마입니다.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으로 인한 PTSD로 보입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주먹으로 벽을 쳤고 어머니는 지혜를 안고 울었습니다. 진수는 복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무서워. 오빠, 오빠 어디 있어? 진수는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죠. 미안해. 지혜야, 미안해.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가 겁쟁이라서 내가 이렇게 됐어.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진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진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진수야, 제가 알았어요. 지혜가 괴롭힘 당하는 거 다 알았어요. 진수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근데 저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때문에 지혜가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는 진수를 꽉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아직 어린애야. 하지만 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요. 일주일 후 정신병원. 지혜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병원이었어요. 407호 병실. 지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어요. 진수가 면회를 갔습니다. 지혜야.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혜야, 오빠야. 그제야 지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 무서워. 괜찮아, 지혜야. 이제 안전해. 무서워. 또 올까봐. 무서워. 진수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지혜야, 오빠가 반드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병실을 나온 진수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진수는 맹세했습니다. 경찰이 될 거야. 그리고 강태준, 너를 반드시 잡을 거야. 법으로 제대로 벌받게 할 거야. 평생이 걸려도 반드시. 1985년 2월 졸업식 날. 인성중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운동장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강태준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진수는 멀리서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주머니 속 분홍색 머리핀을 만지작거렸어요. 기다려. 언젠가 반드시.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수는 뒷줄 구석에 섰어요. 강태준은 앞줄 중앙에 당당하게 서 있었죠. 셔터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사진은 40년간 진수의 책상 서랍에 보관됐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현재 2025년. 진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1985년 졸업사진이 나왔어요. 노랗게 바랜 사진 속 뒷줄 구석에 자신과 앞줄 중앙에 강태준. 진수는 강태준의 얼굴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40년이야, 강태준. 이제 내가 벌받을 차례야. 월요일 오후 6시 경찰청 조직범죄수사대 회의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나는 회의실이었습니다. 박진수 총경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손에는 빨간색 마커를 들고 있었죠. 회의실 테이블에는 수사팀원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팀장, 박 수사관, 최 수사관, 이 수사관, 정 수사관, 강 수사관. 모두 진수와 함께 5년 넘게 호흡을 맞춰온 베테랑들이었어요. 진수는 화이트보드에 사진 한 장을 붙였습니다. 강태준의 사진이었어요. 고급 양복을 입고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오늘부터 특별 작전에 들어갑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화이트보드에 빨간 마커로 굵게 썼습니다. 대륙건설 강태준 대표 긴급 체포 작전. 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 팀장이 손을 들었어요. 총경님, 강태준 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특별 작전을 진행할 겁니다. 진수는 가방에서 크림색 초대장을 꺼내 화이트보드에 붙였습니다. 인성중학교 1985년 졸업 40주년 동창회. 이게 뭡니까? 박 수사관이 물었어요. 제 중학교 동창회입니다. 그리고 강태준도 참석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수는 마커로 화이트보드에 작전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작전명 정의의 심판, 목표 강태준의 범죄 자백 녹음 및 현장 체포, 일시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그랜드 서울호텔 3층 연회장. 총경님,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진수는 마커를 내려놓았어요. 회의실을 돌아보며 팀원들과 눈을 마주쳤죠. 있습니다. 진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녀의 사진이었어요. 제 여동생 박지혜입니다. 13살 때 사진이죠. 팀원들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이 아이는 인성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밝고 명랑한 아이였죠.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강태준이 6개월 동안 제 여동생을 괴롭혔습니다. 돈을 빼앗고 폭행하고 협박했죠. 회의실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제 여동생은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다 선생님에게 발견됐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진수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제 여동생은 그 병원에 있습니다. 무서워라는 말만 반복하면서요. 박 수사관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최 수사관의 눈가가 붉어졌죠. 그래서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이 복수입니까?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진수는 화이트보드에 강태준 사진 옆에 다른 사진들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폭행당한 70대 노인의 사진, 사체 빚에 시달리다 자살한 50대 가장의 부고 기사,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사진.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진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강태준은 40년 전에도 약자를 괴롭혔고 지금도 똑같이 약자를 짓밟고 있습니다. 불법 용역으로 재개발 주민 23명을 폭행했고 사채업으로 300명을 파산시켰으며 3명을 자살로 몰아넣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규정을 무시해 3명이 사망했고 그 사실을 돈으로 은폐했죠. 진수는 팀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법의 심판입니다.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총경님. 그런데 어떻게 자백을 받아내실 겁니까? 진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죠. 강태준은 술만 마시면 입이 가벼워집니다. 특히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는 걸 좋아하죠. 중학교 때 일진이었던 것, 사람들을 괴롭힌 것, 그리고 지금도 돈과 폭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것. 동창회 술자리에서 그가 방심하면 자백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진수는 화이트보드에 작전 세부 사항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세부 계획. 1단계 잠입. 박진수 총경. 동창으로 위장하여 연회장 입장. 신분 노출 금지. 초소형 펜 녹음기 착용. 2단계 접근. 술자리에서 강태준과 대화. 과거 이야기로 유도. 현재 사업 이야기로 전환. 3단계 자백 유도. 건설 사업, 용역, 사채업 관련 대화 유도. 직접 지시 사실 자백 유도. 모든 내용 녹음. 4단계 체포. 자백 완료 시 신분 공개.
긴급 체포영장 집행. 현장 체포. 진수는 마커를 내려놓고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김 팀장. 예, 총경님. 호텔 지배인과 접촉해서 CCTV 협조를 받으세요. 연회장 내부, 복도, 로비 모두요. 알겠습니다. 박 수사관, 최 수사관. 예. 호텔 1층 로비에서 평상복으로 대기하세요. 무전기는 항상 켜두고요. 알겠습니다. 이 수사관, 정 수사관. 예. 호텔 뒤편 주차장에서 차량 대기. 강태준이 음주운전을 시도하면 즉시 체포하세요. 알겠습니다. 강 수사관. 예, 총경님. 긴급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준비하세요. 검사님께 미리 말씀드려 두고요. 알겠습니다. 진수는 화이트보드를 응시했습니다. 강태준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번 작전은 제 경찰 생활의 마지막 사건이 될 겁니다. 팀원들이 숙연해졌어요. 33년간 경찰로 살아왔지만 이번 사건만큼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약자를 괴롭히는 인간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진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토요일 저녁 7시. 우리는 정의를 실현합니다. 팀원들이 일어나 격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요일 오전 대륙건설 본사 감시. 진수는 평상복을 입고 대륙건설 본사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건너편 고층 빌딩이 보였죠. 12층에 대륙건설 간판이 보였습니다. 진수는 커피를 마시며 건물을 주시했어요.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고급 세단 한 대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강태준이었습니다.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명품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키 183cm의 당당한 체격.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강태준은 건물 로비로 들어갔어요. 진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전하네. 진수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강태준 인물 분석 보고서. 진수는 며칠 동안 강태준의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생활 패턴, 성격, 습관, 말투, 좋아하는 술, 좋아하는 안주. 강태준 프로필. 나이 55세. 직업 대륙건설 대표이사. 재산 추정 300억 원. 성격 오만함, 폭력적, 과시욕 강함. 습관 술 마시면 과거 자랑, 욕설, 폭력적 언행. 좋아하는 술 소주, 양주. 패턴 매주 화요일 골프, 금요일 유흥업소. 진수는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범죄 이력. 중학교 폭행, 금품 갈취 처벌 없음. 고등학교 집단 폭행으로 소년원 6개월. 20대 폭력 조직 활동 검거 이력 있음. 30대 건설 용역 사업 시작. 40대 대륙건설 설립, 불법 용역 및 사채업 확장. 50대 현재 재개발 사업 독점, 폭력 및 사채로 이익 취득. 진수는 파일을 덮었어요. 변하지 않았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약자를 짓밟는 쓰레기. 진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토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어요. 목요일 저녁 녹음기 테스트. 경찰청 장비실이었습니다. 기술팀 직원이 작은 펜을 진수에게 건넸어요. 총경님, 이게 최신형 초소형 녹음기입니다. 검은색 볼펜이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펜이었죠. 뚜껑을 한 번 돌리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한 번 더 돌리면 정지되고요. 배터리는 12시간 연속 녹음 가능합니다. 용량은 32집이라 걱정 없으세요. 좋습니다. 진수는 펜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기술팀 직원이 작은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초소형 무전 이어폰입니다. 귀에 넣으면 거의 안 보여요. 진수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김 팀장, 들리나? 복도에서 대기하던 김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총경님. 또렷하게 들립니다. 좋아. 진수는 이어폰을 빼서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제 사무실로 가져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총경님. 금요일 밤 마지막 준비. 진수는 집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옷장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냈어요.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내일 동창회 간다고 했죠? 응.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겠네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진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진수는 정장을 옷걸이에 걸었어요. 일찍 들어올 거예요? 아마 늦을 거야. 조심해서 다녀와요. 아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펜 녹음기, 이어폰, 명함, 그리고 긴급 체포 영장.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진수는 지갑을 꺼냈어요. 분홍색 머리핀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지혜야, 내일이면 끝이야. 40년을 기다렸어. 이제 그 새끼가 벌받을 차례야. 진수는 머리핀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출발 전 경찰청 조직범죄수사대 총경실. 진수는 거울 앞에 섰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죠. 책상 위에는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펜 녹음기, 이어폰, 명함. 진수는 펜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전원 테스트. 총경님 들립니다. 김 팀장입니다. 박 수사관 대기 중입니다. 최 수사관 대기 중입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모두 각자 위치로 이동하세요. 7시 정각에 작전 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수는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명함 한 장을 꺼내 확인했어요. 경찰청 조직범죄수사대 총경 박진수. 진수는 명함을 다시 케이스에 넣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석양이 서울 시내를 물들이고 있었죠. 40년 만이야, 강태준. 이제 내가 무릎 꿇을 차례야. 진수는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경찰청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진수는 심호흡을 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그랜드 서울 호텔. 출발합니다. 차가 경찰청을 빠져나갔습니다. 4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정의의 심판. 진수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50분, 그랜드 서울 호텔 입구. 그랜드 서울 호텔은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로비를 밝히고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죠. 박진수는 호텔 입구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진수는 차 키를 건네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 구석, 소파에 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박 수사관과 최 수사관이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신문을 보는 척하고 있었죠. 진수는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진수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53분.
7분 남았어요. 진수는 재킷 안주머니의 펜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 명함 케이스를요.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습니다. 띵! 문이 열렸어요. 복도가 보였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복도 끝에 연회장 비올이라는 표지가 보였어요. 진수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연회장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옆에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인성중학교 1985년 졸업 40주년 동창회. 진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어요. 40년을 기다렸어. 이제 시작이야.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오후 7시 연회장 안. 연회장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원형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벌써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진수는 입구에 서서 천천히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야, 박진수 아니야? 동그란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진수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김진우? 맞아. 오랜만이다. 김진우는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진수는 악수를 받았어요. 김진우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40년 만이네. 너 뭐하고 지내? 회사 다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너는? 나도. 비슷해. 진수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김진우는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야, 최성훈도 왔어. 저기. 김진우가 가리킨 곳에 작고 마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성훈이었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죠. 성훈아. 진수가 다가가 불렀습니다. 최성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잠시 진수를 바라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수야? 응, 나야. 오랜만이다. 최성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진수는 성훈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많았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흔적이었죠. 잘 지냈어? 응. 그냥 그렇게. 성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어요. 웅성거리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모두가 문 쪽을 바라봤죠. 강태준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등장. 강태준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명의 남자와 함께였어요. 김태식, 이승호, 박민철. 40년 전 강태준의 패거리였던 그들이었습니다. 강태준은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였죠. 키 183cm의 당당한 체격.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 40년 전 그대로였어요.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태준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강태준은 여유롭게 사람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했어요. 오랜만이다, 너희들. 그의 시선이 김진우에게 갔습니다. 야, 김진우. 너 살 좀 쪘네? 강태준이 진우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진우는 움찔했습니다. 몸이 경직됐죠. 아, 응. 나이 먹으니까. 하, 그래.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강태준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최성훈을 발견했어요. 최성훈? 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태준이 다가왔어요. 야, 너 잘 지냈어? 응. 성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준은 성훈의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중학교 때 생각나네. 너 기억나? 머리에 밥. 태준아.
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강태준이 진수를 쳐다봤어요. 너, 박진수? 응, 나야. 강태준은 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와, 너도 왔네. 오랜만이다. 강태준이 악수를 청했어요.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 악수를 받았습니다. 강태준의 손은 컸고 힘이 있었어요. 너 뭐하고 지내? 회사 다녀. 어떤 회사? 그냥 평범한 회사.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범한 회사? 월급쟁이구나? 응. 나는 회사 대표야. 대륙건설. 들어봤어?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봤어. 올해 매출이 1,000억이야. 1,000억? 이해돼? 상장도 준비 중이고. 강태준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진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잘 됐네. 그래. 나는 잘 됐지. 넌? 나는 그냥 그렇게. 강태준은 진수의 어깨를 탁 쳤어요. 야, 중학교 때 생각나네. 너 맨날 조용히 앉아만 있었잖아.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자, 모두 앉자. 술이나 마시면서 얘기하자고. 술자리 시작, 녹음 개시.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강태준이 잘 보이는 위치였죠. 강태준은 당연하다는 듯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웨이터들이 음식과 술을 가져왔어요. 소주병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강태준이 소주병을 들었어요. 자, 40년 만에 동창회다. 건배, 건배. 사람들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진수는 소주잔을 들어 입술만 살짝 댔어요. 마시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해야 했거든요. 진수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한번 돌렸어요.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펜을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놓았죠. 강태준 쪽을 향하게요. 술이 한두 잔 돌자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이 말을 시작했어요. 야, 너희들. 나 요즘 진짜 바빠. 재개발 사업 3군데 동시에 진행 중이거든. 대단하다, 태준아. 김진우가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뭐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말이야. 강태준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재개발이 쉬운 줄 알아? 주민들이 개 난리야. 안 나간다고.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긴. 설득하지. 강태준이 비웃었습니다. 물론 내 방식으로. 무슨 방식? 용역 보내는 거지. 뭐? 진수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용역? 김태식이 끼어들었어요. 형님이 아는 분들한테 부탁하는 거지. 좀 거친 분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태준은 소주를 한 잔 들이켰어요. 그래. 거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서 좀 협박도 하고 필요하면 손도 쓰고. 그게 괜찮은 거야? 최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준이 성훈을 노려봤어요. 괜찮냐고? 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냥. 됐어. 너는 입 닥치고 있어. 성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강태준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민들 내보내고 땅 사서 건물 올리면 돈이 엄청 남거든. 얼마나? 프로젝트 하나에 최소 50억. 요즘 진행하는 거는 100억도 넘을 거야.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과거 회상과 자백. 술이 더 돌았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목소리도 커졌죠. 야, 너희들. 중학교 때 생각나냐?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나 그때 진짜 잘 나갔잖아. 학교에서 나 무서워하지 않은 놈이 없었어. 강태준이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선생님들도 나보면 피했지. 하. 김태식이 맞장구 쳤습니다. 형님 진짜 대단했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형님 밑이었잖아요. 그럼 내가 일진이었으니까. 강태준이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야, 박진수. 너 기억나? 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가? 너 맨날 심부름 시켰잖아. 매점 가서 우유 사오라고.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낄낄거렸어요. 너 진짜 순하더라. 시키면 다 했잖아. 하. 진수는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아직은요. 강태준의 시선이 최성훈에게 갔습니다. 야, 최성훈. 너도 기억나지? 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머리에 밥 엎어졌을 때. 그거 진짜 웃겼어. 하. 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진수는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성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준아. 왜? 그만하자. 다들 불편해하잖아. 강태준이 진수를 노려봤습니다. 불편해? 뭐가? 과거 얘기. 이제 그만하자. 야, 박진수.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강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그냥 추억 얘기하는 거잖아. 애들끼리 장난친 거지, 뭐. 장난? 진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게 장난이었어? 그럼 뭔데? 진지하게 괴롭힌 건 아니었잖아. 강태준은 소주를 또 마셨어요. 어쨌든 나는 잘 됐어. 회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어떻게 벌었는데? 진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벌긴. 머리 쓰는 거지. 강태준이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톡톡 쳤어요. 건설 사업은 머리 싸움이야. 어떻게 땅을 싸게 사고, 어떻게 인허가를 빨리 받고, 어떻게 공사비를 아끼느냐. 구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지. 강태준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술에 취해 경계심이 흐려진 모습이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한테 좀 주는 거지. 돈. 진수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뇌물? 뇌물이라고 하면 듣기 싫잖아. 그냥 협찬비. 하. 얼마나 줘? 케이스마다 다르지. 인허가 하나 빨리 받으려면 한 5천만 원? 1억?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수는 펜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공사비 아끼는 건? 그야 뭐. 안전 규정 좀 무시하고 자재 싼 거 쓰고. 그럼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긴. 가끔 사고 나지. 강태준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근데 뭐 사고 나면 돈 주고 합의하면 되잖아. 사람이 죽어도 죽으면 더 주지. 5억? 10억? 그 정도면 유족들도 입 닫아.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강태준은 계속 자랑하듯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다른 놈들은 규정 지키느라 돈 못 벌어. 나는 머리를 쓰는 거지. 사채는? 진수가 또 물었습니다. 사채? 너 그것도 알아? 소문 들었어. 하, 맞아. 사채업도 해. 건설업이랑 같이 하면 돈이 2배야. 어떻게? 재개발 지역 주민들한테 돈 빌려주는 거지. 고금리로. 이사 비용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주고. 그리고 못 갚으면 집 빼앗지. 간단해. 강태준은 소주잔을 들어 원샷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땅도 모으고 돈도 벌고. 완벽하지? 진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게 녹음됐습니다. 불법 용역, 뇌물 공여, 안전 규정 위반, 사고 은폐, 사채업. 강태준이 직접 자백한 모든 범죄가요. 소주를 뒤집어 쓰다. 강태준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술에 완전히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소주병을 집어들고 진수에게 다가왔어요. 야, 박진수. 왜? 너 나한테 술 안 따라? 됐어. 됐어? 야, 옛날 생각 안 나? 너 나한테 맨날 우유 사다 바쳤잖아.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소주병을 진수 앞에 내밀었어요. 자, 한 잔 올려봐. 싫어.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싫다고 했어. 진수는 차갑게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야. 난 술 안 마실 거야. 야, 박진수. 너 지금. 강태준이 진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 같은 월급쟁이 주제에 감히 나한테. 진수는 강태준의 손을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손 치워. 뭐? 손 치우라고. 강태준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야, 술 한 잔 올리라는데 그렇게 싫어? 강태준이 소주병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내가 따라줄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소주병을 진수의 머리 위로 기울였어요. 차가운 소주가 진수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소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장이 흠뻑 젖었죠.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수는 눈을 감았어요. 차가운 소주가 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매점에서 우유를 사오던 날, 지혜가 화장실에서 울던 날, 책상 밑에서 주먹을 쥐던 날,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얼굴을 닦았어요. 머리를 닦았죠. 아무 말 없이 조용히요. 강태준이 낄낄거렸습니다. 옛날 생각나네. 하지만 진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케이스를 열었어요.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강태준이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뭐야 이게? 명함을 읽는 순간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청 조직범죄수사대 총경 박진수. 이게 무슨... 진수는 일어섰습니다.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강태준, 나는 경찰이야. 연회장이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신분 공개, 그리고 체포. 연회장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강태준은 명함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경찰청, 조직범죄수사대, 총경. 강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수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펜 녹음기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냐고?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녹음기야. 진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 모든 말이 녹음됐어. 뭐? 불법 용역으로 재개발 주민 폭행, 공무원 뇌물 공여 5천만 원에서 1억, 건설, 현장 안전 규정 위반과 사고 은폐, 사채업으로 주민 착취. 진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지시했다고 자백했어. 전부 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이건 함정이잖아. 함정? 진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스스로 자랑한 거잖아. 술 마시고 방심해서.
강태준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진수는 귀에 낀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팀장, 들어오세요. 3초 후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경찰관 4명이 들어왔어요. 김 팀장, 박 수사관, 최 수사관, 강 수사관이었습니다. 동창들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뭐야? 경찰이야? 강 수사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강태준 씨,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강 수사관이 영장을 강태준에게 보여줬습니다. 불법 용역 폭행 교사, 공무원 뇌물 공여, 회사 자금 횡령, 안전규정 위반 및 사고 은폐, 사채업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박 수사관과 최 수사관이 강태준에게 다가갔어요. 수갑을 꺼냈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노라고. 강태준이 팔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박 수사관이 재빠르게 강태준의 팔을 잡아 뒤로 꺾었어요.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태준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김태식, 이승호, 박민철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당신들도 조사받아야 합니다. 공범 혐의로요.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수는 강태준 앞에 섰습니다. 강태준을 내려다봤어요. 수갑찬 강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진수가 차갑게 불렀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40년 전 너는 내 여동생을 괴롭혔어. 강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동생? 박지혜. 기억나? 강태준은 입술을 떨었어요. 박지혜. 6개월 동안 내 여동생을 괴롭혔지. 돈 빼앗고 폭행하고 협박했어.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여동생은 정신이 무너졌어. 40년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지.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그 후로도 변하지 않았어. 40년 동안 계속 약자를 괴롭히며 살았지. 진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분홍색 머리핀이었어요. 이거 기억나? 강태준은 머리핀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내가 내 여동생 머리채를 잡아당길 때 떨어진 거야. 진수는 머리핀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이걸 40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어.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짐했지. 언젠가 너를 법으로 잡겠다고. 진수는 머리핀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 그날이 왔어. 강태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일으켜 세우세요. 진수가 명령했습니다. 박 수사관과 최 수사관이 강태준을 일으켰어요. 강태준은 비틀거렸습니다. 강태준, 당신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진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행하세요. 경찰관들이 강태준을 끌고 나갔습니다. 안 돼. 박진수, 우리 친구잖아. 제발. 강태준이 비명을 질렀어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 전 너는 나를 친구로 생각한 적 없어. 그리고 나는 경찰이야. 범죄자의 친구가 아니지. 강태준은 끌려나가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박진수, 이 새끼야. 나를 이렇게 만들 거야. 평생 후회할 거야. 평생? 하지만 진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이 닫혔어요. 강태준의 비명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동창들의 반응. 연회장에 남은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김진우가 진수에게 다가왔어요. 진수야, 너 정말 경찰 총경이었어? 응. 왜?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작전이 안 됐으니까. 김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일을 한 거야. 최성훈이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진수야. 응, 고마워.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어. 그 일 때문에. 성훈은 눈물을 닦았어요. 매일 밤 꿈에서 봤어. 머리에 밥이 쏟아지는 꿈을. 이제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진수야. 진수는 성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성훈아. 40년 전 그날을 위해서. 김진우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진수야,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아니야. 나보다 너희가 더 힘들었을 거야.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결국 내 여동생도 지키지 못한 겁쟁이였으니까. 그래도 결국 해냈잖아. 강태준을 잡았잖아. 김진우가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한 거야. 진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죠. 김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총경님, 강태준을 서부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녹음 파일은 증거 능력이 충분합니다. 바로 검찰에 송치 가능합니다. 좋아요. 내일 아침 첫 번째로 검찰에 송치하세요. 알겠습니다. 진수는 젖은 정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소주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죠.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내려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서울구치소.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진수는 서울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어요. 철창 너머로 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주황색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강태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박진수, 왔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전 일도 지금까지 내가 한 일도 다 잘못됐어.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계속 말했어요.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 남을 짓밟고 약자를 괴롭히고 법을 어기면서. 왜? 진수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 강태준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무서웠어. 뭐가? 내가 약자가 될까봐. 강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도 어렸을 때 가난했어.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 했지. 중학교 때 애들이 나를 무시했어. 돈 없다고 냄새난다고. 그래서 주먹으로 눌러야 한다고 생각했어. 힘으로 누르면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강태준은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잘못됐어. 내가 한 짓은 정당방위가 아니었어. 그냥 폭력이었지. 알았으면 왜 계속했어? 진수가 물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 강태준이 대답했어요.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해졌고 회사 키우면서도 똑같이 했어. 돈과 폭력으로 밀어붙이는 거.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진수는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후회해? 응, 진짜로 후회해.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들어와서 매일 생각해.
내가 괴롭혔던 사람들, 내가 망친 사람들. 박지혜도 생각해. 매일 강태준은 철창을 잡았습니다. 진수야, 지혜 씨한테 사과하고 싶어? 직접.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왜? 내 여동생은 너를 보면 안 돼. 다시 정신이 무너질 거야. 강태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진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사과로 해결될 게 아니야. 그럼 법대로 벌 받는 거야. 그게 전부야. 강태준은 울먹였습니다. 나 징역 10년 구형받았어. 알아. 회사도 망했어. 상장 폐지되고 재산 다 압류당했어. 당연하지. 진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강태준은 한참을 울었어요. 진수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강태준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진수야. 응. 나 진짜 반성할게. 그리고 나가면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고 보상할게. 그래. 용서해 줄 수 있어? 진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용서는. 진수는 주머니에서 분홍색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용서는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내 여동생한테 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괴롭힌 수백 명의 사람들한테.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수는 머리핀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너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강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미워하면서 살았어. 그게 나를 경찰로 만들었고 오늘까지 오게 했지.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거야. 미워하는 것도 지겹거든. 진수는 일어섰습니다. 넌 내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 진수야. 잘 살아, 강태준. 출소하면 제대로 살고. 진수는 돌아서서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강태준은 철창을 붙잡고 진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진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진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문이 닫혔죠. 정신병원 여동생에게. 같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수는 서울 외곽 정신병원을 찾았어요. 407호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혜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지혜야. 진수가 불렀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돌렸어요. 오빠. 응, 왔어. 진수는 지혜 옆에 앉았습니다.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지혜야, 오빠가 해냈어. 뭘? 그 사람. 너를 괴롭힌 사람. 오빠가 잡았어. 지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서운 사람? 응. 그 사람. 어떻게? 경찰이 잡았어. 이제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지혜는 진수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야.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고마워. 미안해, 지혜야. 40년이나 늦었어. 아니야.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고마워. 진수는 지혜를 꽉 안아줬습니다. 지혜는 오빠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진수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죠. 한 달 후 강태준의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는 진수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도 있었죠. 재개발 지역에서 폭행당한 노인, 사채빚으로 남편을 잃은 부인, 건설 현장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 모두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용역을 동원해 재개발 지역 주민 23명을 폭행하고 협박했으며 공무원에게 총 3억 원의 뇌물을 제공했고 회사 자금 50억 원을 횡령했으며 건설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해 3명의 사망사고를 야기하고 은폐했습니다. 또한 사채업을 운영하며 300여 명을 경제적 파탄에 빠뜨렸고 이로 인해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내려다봤어요.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강태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쳤죠. 강태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김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총경님 12년입니다. 들었어요. 잘 됐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왔네요. 에필로그 1년 후 2026년 가을 서울 외곽정신병원 정원이었습니다. 박진수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여동생 지혜가 앉아 있었죠. 지혜는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여전히 병원에 있었지만 이제는 가끔 웃기도 했어요. 오빠, 저기 봐. 단풍 예쁘다. 그러네.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혜야, 다음 주에 또 올게. 응. 오빠 바쁜데 자주 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오빠니까. 진수는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빠. 응? 나 이제 덜 무서워. 정말? 응. 오빠가 나 지켜줬잖아.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오빠가 지켜줄게. 앞으로도. 병원을 나온 진수는 차에 올랐습니다. 지갑을 꺼냈어요. 분홍색 머리핀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40년 동안 지갑 속에 있던 머리핀이었죠. 진수는 차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이제 내려놓아도 되겠지. 진수는 머리핀을 병원 쪽을 향해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복수의 증표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여동생을 지켜낸 증표였죠. 진수는 머리핀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4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진수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복수가 아닌 법의 심판을 위해서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은 결국 벌을 받습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40년 후든 정의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복수가 아닌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미워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4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은 박진수처럼요. 당신도 용기를 내세요. 잘못된 것에 맞서세요. 그리고 언젠가 평화를 찾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